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ADHD 교육적 중재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제작할 예정인데요. 먼저 1편에서의 목차는 통합 상황에서의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을 보일 때의 지도 방법, 교사, 부모의 중재 방법입니다. 첫 번째, 통합 상황에서의 교육적 중재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이가 부주의한 행동을 보일 때의 지도 방법입니다. 아이가 과제를 수행하거나 놀 때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못한다거나 앞에서 말을 걸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등 부주의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지도 방법은 우선 아동의 현재 학습해야 할 내용은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주의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 것보단 한 번에 하나씩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이 좋아하는 대상과 장소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좋고 또 아동이 좋아하는 과제와 싫어하는 과제를 교대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ADHD 아동은 공부나 숙제와 같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기피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같은 정보만 다루거나 또는 자주 바꾸는 것은 ADHD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의 흥미와 능력에 맞추어 정보를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 해야 하는 활동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활동적일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여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계속 길게 하면 결국 아이는 집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아이가 과잉 행동을 보일 때의 지도 방법입니다. 아이가 상황에 걸맞지 않게 뛰어다닌다거나 수업 중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첫 번째로 타이머나 녹음 테이프 등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호가 울릴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강화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아동이 수업 시간이나 활동을 할 때는 교실을 떠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 동안 앉아서 과제를 완수해야 할 경우 과제가 거의 끝나갈 3분 정도는 서 있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학급 규칙을 정하여 지시된 행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업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교사가 아동 옆에 앉아 교실에서 언제 자리에 앉아 있고 언제 교실을 나가도 되는지 등을 수시로 학급 규칙을 통해 확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충동적 행동을 보일 때 지도 방법입니다. 아이가 차례를 기다려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질문을 한다든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첫 번째로 과제를 시작하기 전 지시사항의 밑줄을 긋거나 다시 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 내용을 들은 후 그 내용을 반복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의 수준에 적합한 흥미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교재 및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아동의 충동적 행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 부모의 중재 방법입니다. 우선 교사의 경우 첫 번째 긍정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ADHD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더 받는지를 찾아본 후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스트레스가 학교일 수도 있고 스포츠나 미술, 음악 또는 놀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잘하는 것을 집어서 격려해 준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하고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아동의 연속적인 집중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는 생동감 있고 활동적인 반응을 요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동의 주의력 폭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눈맞춤을 통해 수업을 곧 시작할 것임을 눈치채게 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관련 내용의 핵심 용어를 알려줌으로써 수업을 중지시키는 것이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실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ADHD 아동에게는 자유도가 높은 환경보다는 교사가 주도해주는 구조화된 환경이 적합합니다. 분명한 구조와 명확한 규칙이 확립되어 있는 학급 환경은 아이들이 결과에 대해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의 부모 중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중재 방법. 첫 번째는 주의 집중 관리입니다. 아이가 숙제나 활동을 하는 동안 TV 등의 소음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숙제나 활동에 필요한 물건만 주위에 있도록 하면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특정 동작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더 주의 집중을 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를 잘 관찰해서 혹시 그런 성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정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의 시선이 자주 닿는 곳에 시각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붙여놓고 아이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연습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상 시간부터 취침까지 매일 같은 일정에 따라 생활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표는 단순화돼 아이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그림이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꾸며 놓아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둘 장소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책가방, 옷, 장난감 등 물건을 놓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항상 같은 공간에 놓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에 제한을 주는 겁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하거나 과하게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 항목을 최대한 줄여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과 저것 중 둘 중에 고르라는 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벌써 1편 영상이 끝났네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2편은 실제 사례와 관련된 영상이니 보러 와주세요.